유방암은 유방에 생긴 모든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유방에는 모유를 생성하는 유선 조직이 유두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모유가 지나가는 길인 유관에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모유를 생성하는 소엽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여성에게 발생하지만 100명 중 1명꼴로 남성에게도 발병합니다. 서양 국가들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 발생 빈도가 증가하지만 한국 여성의 경우 50대 초반까지 발생 빈도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서양 국가에 비해 40, 50대에 조기에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서구권에 비하여 폐경 전 발생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전체 여성암의 약 21%를 차지합니다. 또한 발생률이 10만 명당 61.5명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발생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사망률은 10만 명당 5.8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데요. 결론적으로 발생률은 높지만 사망률은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로 이는 건강검진에 의한 자기진단 비율이 높고 표준화된 유방암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고지방, 고칼로리로 대변되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그로 인한 비만,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수유 감소,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증가한 점 등이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한국 여성의 경우 유선 조직은 풍부하고 지방 조직이 상대적으로 적은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정상 조직과 이상 조직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함께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미 전이가 동반된 것이 의심된다면 자기공명 영상이나 전산화 단층 촬영술, PET, 뼈 스캔 등이 전이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한쪽 유방에서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월경 주기와 연관없이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유방 혹은 겨드랑이 주변의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두 주변에 습진이 생기거나 피부가 함몰되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체기관에서 생기는 양성종양의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보니 암 예방을 위해 용종 진단과 동시에 제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에 생기는 선종성 용종의 경우 30%가량이 5년 이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 암의 씨앗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유방에 생기는 양성종양은 암으로 발전하지 않기에 진단 과정에서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방암의 치료는 크게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종양내과는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과로 유방암 수술 전 선행 항암 치료 및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 그리고 완화 목적의 고식적 항암 치료를 통해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유방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를 말합니다.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와 HER2 단백질 발현 정도에 따라 호르몬 양성유방암, HER2 양성유방암, 호르몬 수용체와 HER2 수용체를 모두 갖고 있지 않은 3중 음성유방암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호르몬 양성유방암은 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단백질이 결합한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발현하는 암입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와 HER2를 모두 발현하지 않는 유방암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방암 치료에서 항암 치료는 크게 수술 전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선행 항암 치료, 수술 이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보조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하기 어려운 4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암의 크기를 줄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존 기간 연장을 위한 고식적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유방암 항암 치료 약제에는 주사 약제 혹은 먹는 경구 약제 등이 있으며 대개는 2-3주 간격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약제를 투약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이 개발되어 점차 널리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유방암 치료는 오랜 기간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면역 항암 치료가 유망한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치료가 어려운 3중 음성 유방암에서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의학적으로는 체크포인트 관문 억제제라고 합니다. 이 약제는 신체 내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T세포의 활성을 유도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약제입니다. 면역 항암제는 3중 음성 유방암에서 현재 선행 항암 치료 및 고식적 항암 치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행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수술 후, 수술 전에 비하여 암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암세포가 모두 사라져 수술 후 암세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완전 관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와 함께 투약하는 경우 일반 항암제만 투약하는 경우에 비해 완전 관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식적 항암 치료에서 사용하는 경우 일반 항암제만 투약하는 경우에 비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현재 유방암 치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국내 유방암의 재발률은 6에서 20%로 파악됩니다. 유방암 재발은 60에서 70%가 5년 안에 일어나지만 10년이 지난 후 같은 자리에 암이 다시 생기는 확률도 25%에 달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재발 우려 때문에 유방암 환자는 통상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마친 뒤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방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이지만 다른 암종과는 달리 치료 후 10년, 20년 뒤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받은 환자분들 중 약 20-30%에서 재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후 보조 치료와 정기적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보조 치료에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허투 표적 항암 치료 등이 있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질병의 특성 및 병기에 따라 받아야 하는 치료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보조 치료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 등 영상 검진을 통하여 재발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는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 체중 감량, 음주를 삼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항암 치료는 항상 탈모를 유발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항암제별로 탈모를 유발하는 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이 있습니다. 유방암에서 주로 사용되는 약 중에는 아드리아마이신, 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등의 약제가 주로 탈모를 유발합니다. 반면 경구 약제인 젤로다 등은 탈모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사용되는 표적 항암제 키스칼리, 임렌스, 버제니오 및 면역 항암제도 탈모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면역 항암 치료는 모든 유방암에 효과적인가요? 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면역 항암제는 3중 음성 유방암의 선행 항암요법 및 고식적 항암 치료에서만 사용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임상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5-10년 뒤에는 다른 타입의 유방암에서도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방암의 조기 발견에 자가검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검진은 생리가 끝나고 3에서 5일 정도 지났을 때 스스로 촉진으로 검사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더불어 유방 모양의 대칭 정도와 유두 함몰이나 움푹 들어간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데요.
만약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절한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한다면 유방암 사망률을 약 30%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방암 검진을 주기적으로 시행한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사망률이 약 19%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30세 이후 여성은 매월 유방 자가검진, 35세 이후 여성은 2년 간격의 정기적 의사의 임상진찰, 4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의사의 임상진찰 및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이용한 검진을 권고하며 유방의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분비물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